올해는 조금 더 특별한 해이기도 합니다. 네, 뭐 책 책 같은 걸 내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붓다에게는 어머니가 있었다. 불교의 위대한 여성 마하마야라고 하는 책이 출간된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페스티벌을 맞이해서 특별히 붓토크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그 책을 집필하신 작가분들 중에서 네 분께서 네. 특별하게 선별된 네 분이 오늘 나오셔서 책 이야기를 한번 나눠 주실 텐데요. 네, 네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보신 김영란 선생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회를 오래 보셔서 조금 흥미. 제가 오늘 사회를 맡은 북토크는 붓다에게는 어머니가 있었다라는 책이 저자가 9분인데 그 저자 중에 3분이 네. 계셨어요. 저를 잠시 저자로. 그래. 네, 오늘 저는 짧은 시간 사회를 맡은 나무여성인권 상담소의 김영란이라고 합니다. 네, 바쁜 시간 중에도 오늘 3분이 오늘 참석을 해주셨는데요. 짧게 각자 어떤 분이 오셨는지 조금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저부터 할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예영이라고 합니다. 저희도 출연이 너무 놀라웠나 봐요. 네, 저는 불교와 책 관련으로 칼럼을 쓰고 있고요. 경전을 번역하면서 그리고 각종 불교 교양 강의자, 강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종교와 전자연구소 옥보경입니다. 예, 종교 내, 특히 불교 내 여성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여러 불교계에 뛰어난 여성들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명희입니다. 저는 무아심리연구소장으로 있고요. 불교를 심리학으로 풀어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3권의 책이 시중에 나와 있고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올해 4번째 위대한 여성 마하마야 페스티벌을 진행하고 있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마야 왕비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이런 행사를 할까 그런 궁금한 점도 있을 텐데요. 그 많은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내용들을 이제 이렇게 책으로 만드셨는데 이 종교와 젠더연구소에서 이 9분의 저자들과 함께 굉장히 귀한 책을 내셨습니다. 이 책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까요? 어떤 취지로 어떤 동기로 만드셨는지. 네, 저는 이제 우리 이웃 종교인 캐톨릭에서는 우리 예수님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에 대해서 굉장히 추앙하면서 또 성모 마리아께서 태어나신 날, 탄신일, 또 예수를 잉태하신 날, 예. 그리고 또 심지어는 성모 마리아 승천일 뭐 이렇게 해서 축일을 만들어서 캐톨릭의 경우에는 교단 차원에서 굉장히 큰 행사로 치르고 있는데 마야 왕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알려진 바가 많지 않은 걸 알고 사실 한편으로는 좀 자존심이 상하고 또 도대체 마야 왕비는 왜 이렇게 우리에게 잊혀진 여성일까 이렇게 좀 서운한 점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번에 저희가 이제 책을 만들었는데요. 마야 왕비에 대해서 우리 이제 빨리 경전, 초기 경전에서 어떻게 마야 왕비를 설명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대승 경전에서는 마야 왕비가 어떻게 재현되고 있는지 살펴봤고요. 또 우리 불자들이 이제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이제 부처님을 이제 시달타를 임신했을 때 태몽, 그래서 태몽에 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이걸 또 살펴봤고요. 그리고 또 이제 불교 미술, 예술 쪽에서 불교 미술이나 건축 속에서 마야 왕비는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지 그것도 좀 살펴보고 또 우리 한국의 역사 속에서 마야 왕비가 또 우리들이 잘 알지 못하지만 마야 왕비가 역사 속에서 등장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도 살펴보고 마야 왕비가 아무래도 이제 2600여 년 전의 분이기 때문에 오늘 현대 여성들에게는 어떻게 또 해석되어야 되는가 그래서 현대적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현대적으로 좀 해석해보고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는 우리 이웃종교 가톨릭에서는 성모 마리아를 여성으로서 어떻게 보고 있을까 그렇게 이제 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그 부분들을 해서 9분의
그야말로 그 불교계 혹은 그 바깥에서 전문적인 영역에서 그 연구하시는 연구자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이 책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 책을 이렇게 보면서 그전에는 마야 부인이라고만 이렇게 저희가 호칭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제 개인적으로 독자로서는 구도자 마야 왕비 이렇게 좀 호칭이라도 불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이 책을 이제 공동 집필하시면서 뭐 새롭게 좀 느끼시거나 깨달은 점이 있으신지요? 네, 말씀하셨듯이 방금 우리 김연아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9분이 모여서 이렇게 마야 왕비에 대한 책을 이렇게 쓰려고 하다 보니까 호칭조차 통일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은 마야 부인, 그냥 마야 부인의 꿈, 마야 부인의 죽음 이렇게 해서 마야 부인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물론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부인을 존칭으로 썼던 시절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사실은 그 경전을 원전을 찾아보면 마야 대비 그래서 여왕 이렇게 돼 있거든요. 왕비 혹은 여왕 혹은 여신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그냥 부인이에요. 그냥 우리가 이웃집에 우리 뭐 아시는 분도 그 부인 뭐 부인 잘 계시냐 이렇게 그냥 굉장히 그 평범한 용어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호명에서부터 좀 새롭게 좀 자리 잡아야 되겠다. 우리가 이제 호명의 정치학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 마야 왕비의 그 지위, 잃어버린 지위, 잃어버린 이야기를 좀 더 소환해서 우리가 새롭게 자리매김해야 되겠다 싶어서 마야 왕비라고 모든 그 분들의 그 원고를 다 같이 이제 의논해서 마야 왕비로 호명을 새롭게 했습니다. 예, 그런 점들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흥미진진했습니다. 네. 그 외에도 아마 이제 또 많은 내용들이 이런 점들이 우리가 미처 몰랐었던 부분이구나 하는 것들이 이 책을 통해서 더 많이 좀 우리들에게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분의 저자를 모셨으니까 각각 서술하셨던 그 내용들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먼저 최명희 선생님께 이 최명희 쌤은 마야 왕비의 꿈 또 태몽에 대해서 그 칼 융이라고 하는 심리학자의 그 의견에 따라서 관점에서 글을 쓰셨거든요. 그 마야 왕비를 이제 여성 영웅의 상징으로 이렇게 기리고 계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영웅에 대해서 왜 했냐? 아니요. 이 칼 융이라는 이제 그 심리학적 관점에서 네네네. 우리 이제 정신의 구조를 보면 제가 아까 저 그림에다가 굉장히 자꾸 신경을 썼는데 의자를 잠깐만 찍어주시면 저 그림을 잠깐 찍어주시면요. 마야 왕비가 계시고 저 안에 남성성인 그 부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신의 구조는 여성과 남성 모든 우주가 다 음양으로 이루어져 있듯이 우리 정신도 역시 음과 양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나는 여성인 음으로 태어났어요. 그럼 우리 안에 남성성은 어디 있느냐?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깨달음이라는 건 저 심리학에서 보면 우리 안에 있는 남성성을 발현시켜서 나의 여성성과 하나가 되는 거를 그걸 이제 불교에서는 한마음이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그걸 온전한 정신성으로 봅니다. 남성은 반대겠죠. 자기 내면에 있던 여성성을 이제 발현시키는 일이겠죠. 그런 구조로 봤을 때 마야 부인이라는 마야 왕비는 결국 가장 탁월한 인물, 가장 탁월한 우리가 존경할 수 있는 모델이 아닌가 싶어서 그 이야기를 마야 왕비를 통해서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여기에서 그 상징을 이제 이렇게 풀어내셨는데요. 이 상징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이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상징이라 그러면 여러분들 굉장히 좀 모호하잖아요. 우리가 선문답이 모호하듯이 그렇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걸 마이크라고 부르는 거는 사회적인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이크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근데 상징이나 선문답 같은 거는 그 약속의 체계 안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의식의 세계라는 거는 단지 몇 %에 지나지 않아요. 그 정신에 관해서 알고 있는 것들이. 우리가 이제 모르는 정신이 우리 안에 무의식으로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무의식의 언어가 바로 상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칼 구스타프 융은 상징의 언어를 연구하는데 굉장히 깊은 세월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 상징, 예를 들면은 마야 부인이 코끼리가 마야 부인의 허리로 들어가잖아요. 그쵸? 근데 허리로 들어가는 건 현실이 아니잖아요. 상징의 언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징의 언어를 우리가
정확하게 풀어냈을 때 마야 왕비가 가지고 계신 어떤 태몽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우리에게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다 이거죠. 그럼 우리가 그 무의식의 언어를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알 수 있을까 이거죠. 그거는 바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의식의 언어를 어떻게 구성됐나 풀어볼 때 우리는 그거를 바로 사용할 수 있다 그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다는, 풀어낼 수 있다는, 상징의 언어를 풀어낼 수 있다. 그래서 그 상징의 언어를 제대로 풀었을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 부처의 세계, 부처라는 그 세계에 대해서 좀 더 명료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막 심오한 이야기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다 듣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오늘은 이제 책에 대한 어찌 보면은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과 또 일종의 그 책을 보도록 하는 동기부여를 그렇죠. 해보시니까 일단 최강희 선생님께는 여기까지만 질문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이민영 선생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민영 선생님 그 내용도 굉장히 깊은 내용이 들어가 있었는데요. 그 세 가지의 대승경전에서 이 마야 왕비에 대한 여러 가지 기록들을 이렇게 저술해 주셨습니다. 선생님이 저술한 부분의 내용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사실 그 마하마야, 마야 부인이라고 우리한테 너무나 익숙한 그 인물인데, 부처님 오신 날이면 늘 거론되는 이름이면서도 그냥 룸비니에서 아기 시타르타를 낳고 7일 만에 세상을 떠난 다음엔 끝이었어요. 그래서 늘 이것뿐일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침 우리 오풍경 소장님이 글 한번 써봐라 하고 저한테 그냥 임무를 주시는 덕분에 저도 왠지 그 어떤 사명감에서 경전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냥 뭐 뻔하지 뭐 나중에 부처님이 그냥 그 도리천 올라가서 어머니 은혜 갚겠다고 법문하고 그 덕분에 또 좀 깨달음 좀 이루겠지 그런 정도로만 저는 생각을 했는데 뜻밖에도 대승경전 속에서 그 마야 그 왕비는 엄청난 구도자로서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뜻밖에도 가장 현실적으로 그 부처님을 키워준 마하파자파티라는 그 양모, 그분은 부처님의 제자가 돼서 그렇게 구도의 길을 갔다라는 거에서 그냥 끝나는데, 하지만 마야 왕비는 그 이후에 그 깨달음을 이루어서 중생들을 또 같이 깨달음의 길로 인도하는 막 그런 식의 그 등장 인물로서 막 이렇게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가 마야 왕비 가지고 하고 싶은 얘기가 되게 많았었구나. 근데 오늘날 우리가 그걸 아직 못 찾아내고 있구나. 저는 그런 아쉬움을 굉장히 많이 느끼면서 경전을 통해서 마야 왕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많이 끌어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어떤 경전에서 어떤 내용들이 좀 전해주고 싶으신지. 가장 대표적으로 아마 많은 분들이 친숙하게 여기는 게 지장경이 있잖아요. 지장경은 정말 돌아가신 조상이 총도한다 그럴 때마다 늘 읽는데, 지장경에 그 마야 왕비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장경에서는 사실 조금 좀 그 비중이 조금 약하고, 그다음 두 번째로 제가 주목한 경이 마하마야. 이건 그야말로 마야 왕비를 위한 경인데, 마하마야 경을 보고 깜짝 놀랐고요.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또 익히 아실 텐데, 그 화엄경 입법개품에 그 선지식으로 등장하는 바로 그 대목에서 마야 왕비가 또 한 번 이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데, 참 놀라운 것이 마하마야에서는 두 가지가 이렇게 공존을 해요. 하나는 어렸을 때 사랑하는 아들을 낳고 그 다음에 제대로 키워보지도 못하고 그냥 사별을 한 그 아쉬움이 그 천상의 세계까지 막 이어지는 거예요. 그 뜨거운 모선이 막 이어지고 있는 그게 참 인상적이었고, 두 번째는 또 뭐냐면 그 마하마야경 속에서 그냥 부처님한테 법문 듣고 좀 고맙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마야 왕비의 입을 빌어서 굉장히 웅장한 노래가 두 가지가 등장을 해요. 하나는 뭐냐면 오 마음이여 하면서, 마음이여 그동안 네가 나를 어디로 어떻게 이렇게 끌고 다녔느냐 하는 아주 긴, 정말 이렇게 막 서양 그런 거라면 막 칸타타를 만들 수 있을 정도로 막 그런 마음이여 이제 너 나 그만 고생시켜라 하는 이런 노래가 마야 왕비의 입을 통해서 쫙 나오고 있고, 두 번째는 어떤 노래가 나오냐면 무상함의 노래예요. 인생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상하구나 하는 그 무상함의 노래가 마야 왕비의 입을 통해서 나오고 있다는 것.
마하마야경을 앞으로 철저하게 분석을 하면서 그 두 가지에 집중해도 굉장히 문학적으로도 좋을 것 같고요. 날이 너무 빠르죠? 아니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게 입법계품에서는 그 선제동자에게 일깨움을 주는 가르침을 주는 선지식으로 등장을 하는데 제가 굉장히 놀라웠던 게 그 마야 왕비라고 하는 선지식을 소개하는 부분에 있어서 몸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되게 웃기는 게 사실 여성들은 몸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남성들에 비해서 늘 여성들은 자기 몸을 체크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생리를 해야 된다거나 그 몸으로 자식을 낳거나 남성들에 비해서 특히 그 몸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의식해서 그러는지 수많은 선지식들이 참 그 선지동자한테 다양한 이야기를 주고 있는데 마야 왕비에 관해서는 마야 왕비의 몸에 관한 이야기들이 쫙 나오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여성의 몸을 이제 그 접근할 적에 야 불교에서는 여성의 몸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로까지 발전을 하고 있구나. 요거 한번 꼭 여러분들이 여성학자들이시고 네, 좀 연구를 좀 해보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여성의 몸 하면은 뭔가 수행자를 유혹하는 몸. 그렇죠. 네, 굉장히 더러운 몸으로 많은 그런 비유들을 많이 들었었는데 저도 50가지의 덕을 갖춘 이 몸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네, 이미령 쌤도 그 너무 듣기 좋은 그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은 모습이 드네요. 너무 맛있습니다. 네, 우선 이제 이 그 책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짧게 하고, 책은 꼭 여러분들이, 정말 이 책을 꼭 읽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고요. 네, 우리가 어떤 역사가 있어서 기록한다기보다도 이런 기록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없었던 역사가 생기는 것이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이런 기록을 남겨주신 9분의 저자들에게 너무 감사드리고, 자, 오늘날의 시대는 우리가 뭐 지향하는 바는 성평등의 시대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차별과 폭력이 난무하는 시대잖아요. 이 시대에 마야 왕비의 이런 저술을 통해서, 이런 발견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성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짧게 한마디씩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약 마야 왕비가 이 시대에 오셨다면 그리고 이 시대 그 여성들에게 어떤 말씀을 좀 해주십사는 자리에 계신다면 어떤 말씀을 하실까 한번 이렇게 좀 상상을 해봤는데요. 여성으로서 완성된다라는 게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성의 몸을 절대로 부정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여성과 남성을 뛰어넘어서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한 사람의 생명체로서 가장 완성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이 현대 여성들한테 참 많이 해줄 것 같은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이 이제 글을 쓰면서 야 마야 왕비는 어떻게 보면은 모든 여성들의 정말 100% 롤 모델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이제 마야 왕비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마야 왕비를 이제 우리가 여성학에서 얘기할 때 어머니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어찌 보면 양가적인 감정이 있습니다. 이전에 그 가부장적인 어떤 어머니의 경우에는 무조건적인 희생하고 무조건적으로 봉사하고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내 가족, 내 남편 이런 성공을 위해서 모든 거를 바치기를 원하는 가부장적 모성 우리가 흔히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근데 이제 그 어머니라는 그 워딩을 쓸 때는 그 가부장적 모성이라는 것도 굉장히 많이 걸려서 모성 신화를 비판을 해야 되는 관점인데 어머니를 어떻게 좀 풀어낼 수 있을까 이제 고민을 하면서 이 마야 왕비를 봤더니 마야 왕비야말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가부장적 모성이 아니라 사회적 모성을 실천하는 분이다. 이분이야말로 내 자식, 내 가정, 나의 이러한 그 행복만을 위한 분이 아니라 정말 만 백성들 그 당시에 당신이 이제 왕비이셨기 때문에 만 백성들을 위해서 베푸시고 특히 말과 행동을 평등하게 하셨다 이런 기전들도 있는데요. 그 여러 가지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마야 왕비야말로 사회적 모성을 실천한
대보살이시다, 보디사트바이시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날 여성들에게 정말 모성을 얘기할 때 우리가 부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마야 왕비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사회적 모성, 정말 보살심을 키워나가고 이걸 실현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여성의 롤 모델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네. 네, 저는 마야 왕비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기 내면의 반쪽의 정신, 남성성을 발현시킨 분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완벽한 정신을 구축한 최초의 여성이라고 저는 봤는데요. 결국은 우리가 이제 그 사회제도나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 여성 그런 것들과 더불어서 우리 여성들이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는 자기 내적 인격, 자기 내면의 남성성을 어떻게 하면 발현시킬 수 있고 내가 온전한 정신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결국은 나와 더불어 사회가 더 행복해지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떤 롤 모델을 이렇게 제시해 준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어떻게 어디를 가야 되는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비슷한 질문일 수도 있지만 저희가 오늘 이제 이 행사는 성평등 불교 연대에서 주최를 하고 있고 또 마야 왕비를 찬탄하는 그런 행사잖아요. 이 성평등 불교 연대와 또 이 페스티벌을 계속 진행해 나가는 우리 불교 여성들에게 혹시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아직도 뭐 여성주의라든가 뭐 페미니즘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일단 거부감을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특히 종교계는 그런 거부감이 더 심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거는 참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거부감까지 포용을 하면서 그러면서 많은 여성들을 다독여주면서 힘을 주고 응원을 주면서 여성들의 그 희생이랄까 그런 걸 응원을 주면서 다독여주면서 이 성물연대가 아주 발전을 많이 해갔으면 하고 바랍니다. 네, 저는 이제 정말 불교 붓다의 제자라면 혹은 붓다의 가르침을 믿는 사람이라면 차별이라는 것은 특히 성차별, 인종차별, 종교차별 등등 여러 가지 차별이라는 것은 불자로서는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저희는 이제 특히 성평등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성평등을 지지하지 않는 분은 정말 불자라고 저는 생각할 수가 없다. 예, 이러한 마인드로 우리 모든 불자님들께서 이 성평등에 좀 힘과 그리고 마음을 좀 보태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까 좀 보듬으라고 했는데 또 불자가 아니라고. 네. 지향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아까 이제 이 선생님께서 여성성에 대한 거부감이 좀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 부분에 굉장히 많이 꽂혀 있습니다, 본래. 왜 우리가 사회운동, 이제 여태까지 우리가 가장 이제 아쉬운 거는 종교조차도 여성성이 억압되고 무시되었다는 그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현대 여성으로서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은 결국 그걸 회복하는 일인데 그 회복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저는 콘텐츠라고 생각해요. 어떤 콘텐츠? 왜 역사 속에서 그렇게 발전 과정에서 그런 과정이 있을 수밖에 없었느냐는 거죠. 우리가 그걸 알아낸다면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걸 알아낸다면 우리가 사회운동을 할 때 훨씬 설득력이 있고 그 설득력을 통해서 왜 여성성이 다시 발현돼야 되고 얼마나 중요하며 그 역할이 중요하며 어떻게 실천을 이뤘을 때 우리 사회, 인간과 사회가 모두 건강해질 수 있는가. 그거는 자연의 이치인데도 불구하고 억압되어 온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거죠. 발전 과정상에서 그것을 나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함께 해 나간다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잘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9분의 저자를 다 만나셨다면 아마 훨씬 더 풍부한 또 이야기를 들으셨겠지만 오늘은 3분의 이야기를 듣고요. 기회가 된다면 더 모시고 또 이런 부토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나와주신 세 분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짧긴 하지만 굉장히 알찬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부 콘서트라고 하는 게 제일 좋은 건 듣고 난 다음에 이 책을 사고 싶다. 이 책을 읽어야만 한다. 이 책을 읽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이 들면 좋은데 오늘은 완벽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저는 특히 사회적 모성이라고 하는 네. 말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네네.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렇게 어머니, 모성이라고 하면 개인 안에 갇혀 있다고 생각하기 마련인데 그렇죠. 이 모성을 사회적으로 어떻게 확산시킬 건가, 문화적으로 어떻게 만들어갈 건가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던져주시는 것 같아서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콘텐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그거에 관한 또 콘텐츠 개발이지 않을까. 그래서 맞습니다.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맞아요. 네네. 유튜브도 어떻게든 만들어야 됩니다. 좋아요, 구독, 네. 성물연대 TV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4시부터 행사를 진행했는데요. 어느덧 1시간 반이 좀 훌쩍 넘었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된 시간을 어느덧 마무리해야 할 때인데요. 어떻게 보셨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일단 현장에 계신 분들은 좀 어떠셨어요? 재밌으셨어요? 네, 그리고 지금 줌과 페이스북에서도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보고 계실 텐데요. 아마 저희가 처음 이렇게 네. 온라인 형식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좀 어설프고 미숙한 점도 네, 있었고. 미숙한 부분도 있었을 네. 테지만 좀 잘 즐겁게 도와주셨기를 기대합니다. 네, 그리고 5번째부터는 화려한 연등 안에서 글로벌하게 저희가 내년에 한번 거창하게 아까 저희 모셨던 두 분의 앵콜 뽕을 뽑아가면서 한번 만나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내년에 만나는 걸로 할까요? 네. 모두 내년에 뵙겠습니다. 화면 한번 들어주세요.